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어느덧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 몇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리그2 부산과 부천의 경기입니다. 최근 양팀의 행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부산은 이번 시즌 들어서 최초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은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그나마 홈에서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직전 원정에서 다시 대패함으로써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부산이 과거로부터 부천과 승부에서 전통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산의 승이 이렇게 보이면 부산이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부산이 그동안 계속해서 승리와 패를 반복해 오며 기복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죠. 하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대전과 전남을 차례로 잡는 그것도 멀티 득점을 해주며 승리했기 때문에 공격력의 향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의 안병준이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득점하면서 물오른 경기 감각을 뽐내주고 있고, 중앙에서부터 단단한 빌드업과 좋은 패스로 공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 이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부천과 경기 6번의 최근 맞대결에서 3승 3무로 패가 없으니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죠. 부산이 이전 대전과 맞대결에서 4대1로 승리한 바 있으며, 대전이 다시 부천과 직접 맞대결에서 부천을 4대1로 잡아낸 것만 봐도 오늘 경기에서 부산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은 리그 최하위이면서 무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로 6연패 흐름을 끊어냈지만 다시 직전에 대전에게 4대1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원정 경기력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무려 5연패 중에 있습니다. 득점은 말할 것도 거니와 특히 원정에서 실점률이 홈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팀입니다. 공격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 박창준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경기 감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 용병 크리슬란만 이어지는 한정된 공격 옵션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점이라도 득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직전 대전에게 4대1로 지면서 1득점한 게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유일한 득점입니다. 4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무득점으로 경기를 패하고 말았죠. 따라서 최근 흐름으로 보아 상승세의 부산이 부천을 상대로 핸디까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5월 첫째 주에 치러진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부산이 원정에서 부천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바가 있죠. 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수원 삼성이 서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확연한 우위를 잡고 있죠. 지난 리그 20경기에서 단 1패만을 수원 삼성에 허용하고 있는 서울이며, 최근 홈 10경기에서는 서울이 패배가 전무할 정도로 매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수원이 서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상승면에서 서울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와 기세로 보아 수원 삼성에게 모처럼 홈에서 덜미를 잡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또 기성용 뉴스가 막 수면 위로 떠올랐죠. FC 서울은 리그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도 강원과 0대0 무승부를 치르며 승점을 따내기는 했지만 양한빈의 선방쇼가 있었죠. 그리고 휴식기로 인해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으니 검증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황현수, 고강민, 한찬희 등 주력 자원들이 코로나19와 부상 여파로 대거 결장하죠. 따라서 오늘 경기가 비록 FC 서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어오던
슈퍼매치이지만 최근 기세가 올라오고 있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고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박주영이 돌아와 일선을 책임지지만 얼마만큼 활약해 줄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최근 팔로세비치가 5경기에서 2골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친 만큼 최근의 분위기가 박주영의 투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맞서는 수원 삼성은 주중에 FA컵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최근 8경기에서 무패로 이 중 5승을 기록하면서 최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를 통해 현재 울산과 승점 3점 차로 리그 2위까지 순위가 대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력이 최근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리그 5경기에서 무려 12득점을 성공하며 활발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치러지는 서울에 비해 부상 변수에서 자유로워 경기 내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변수는 주중에 치러진 FA컵 연장승부죠. 처음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으나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주전급 선수들을 투입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도 승부차기에 겨우 승리를 챙겼죠. 또 서울만 만나면 경기를 잘 치르고도 집중력 저하와 결정력 부재 등으로 인해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막대한 전력 누수와 수원의 체력 문제와 맞대결 열세 징크스까지 고려해봤을 때 서울이 최근 흐름이 매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항 정도 성과를 걷어낼 수는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수원의 우세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2.5점 기준점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성남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양팀 최근 득점력이 물에 올랐습니다. 성남도 그렇고 수원FC도 모두 최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득점하고 있죠. 특히 성남의 득점력 개선이 눈에 띕니다. 흐름 자체는 성남이 하락세에 있죠. 컵대회 포함 최근 6경기에서 승이 없습니다. 패배는 무려 4회나 될 정도로 패배율이 증가하는 추세죠. 주중에 FA컵 일정을 치르고 이 경기를 맞이하게 돼서 체력적인 부담도 원정팀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FA컵에서 김천 상무에게 3대2로 무릎을 꿇으며 대회를 탈락하는 수모를 맛봐 팀 분위기 자체가 조금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간 성남이 보여준 득점력 가뭄에서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득점함으로써 어느 정도 탈출해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일정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함으로써 수비 조직력 붕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살짝 올라온 것에 비해 실점률이 높아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성남의 팀 칼라가 수비 조직력이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내줄 정도로 수비 라인의 상대편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오늘 경기에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3일 전 FA컵 16강전에서 연장 혈투를 치르고 패하고 온 성남을 상대하는 수원FC는 이번 경기에서 센터백 박지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군입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원FC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그동안 박지수가 쓸데없는 파울로 위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박지수 스스로 개선한 골이 됐죠.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수비 조직을 다져 실점 최소화를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인천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박지수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며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죠. 하지만 공격력은 매 경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의 파괴력은 무섭죠. 주포 라스가 최근 5경기에서 4골 2도움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중이고, 무릴로와 정충훈의 측면 조합 또한 득점에 가세해주면서 이 세 선수 시너지 효과가 멀티 득점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성남이 수원FC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성남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에서는 성남의 수비 조직력이
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5월 26일에 치러진 FA 16강전 연장 L2가 걸리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최근 양팀이 모두 멀티 득점과 멀티 실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도 센터백 박지수 이탈로 인해 아직 완벽한 수비 조합을 찾지 못한 점이 실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생각이며, 경남 또한 최근 기세가 오른 수원FC 용병들에게 실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